네. 확인이 떴네요. 그럼 저도 확인을 누르고. 네. 앞에서 소개해 주셨지만 다시 한번 제 소개를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지우 대표님과 함께 네, 메가피플 그룹을 이끌고 있는 김영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일주일 전에 이해옥 사장님께서 이제 에이스의 그룹 대표님이시자 그룹장이신 이해옥 사장님께서 저한테 연락을 해 오셔서 네, 초청 강의가 있다고 강의를 부탁을 드렸을 때 제가 이제 물어봤죠. 저는 모든 내용의 강의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옥 사장님한테 "어떤 주제의 사업이 큰 도움이 될까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이해옥 사장님께서 요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어떻게 사업을 하면은 되는지를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숙제를 주신 거죠. 그랬을 때 제가 딱 이제 고민을 했죠.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사업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운영에 대한 얘기일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고민이 깊지는 않았어요. 왜? 정답이 있거든요, 정답이. 정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정답을 갖고 온 게 오늘의 이 성공의 8단계라는 내용을 갖고 온 거예요. 성공의 8단계. 제가 오늘의 이 성공의 8단계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일단 성공의 8단계의 배경을 좀 여러분들 알고 가실 필요가 있어요. 저희는 지금 PM 사업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지금 PM과 함께 우리 뭉쳐 있잖아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고 있는 모든 회사들은 다 이 성공의 8단계를 다 하고 있고 자기네 업체, 자기네 분위기에 맞게 이 성공의 8단계를 쪼끔씩 변형을 해서 자기 입맛에 맞게 변형해 가지고 써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 성공의 8단계가 굉장히 유명한 거고 중요한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이 성공의 8단계가 어떻게 시작을 했냐 하면 지금 우리 현재는 2023년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트워크 마케팅 역사가 한 70년 돼요, 70년. 근데 지금으로부터 한 60년 전에 1964년, 안 돼? 1964년 조금 있어. 11월에 네, 들어갔지? 1964년 11월에 덱스터 예거라는 분이 아메이를 만나요. 예, 덱스터 예거라는 분이 무려 지금부터 60년 전에 1964년 11월에 아메이를 만났는데 그때 이분이 아메이를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의 경지까지 이르렀냐 하면 좀 주세요. 음소거 네. 부탁할게요. 음소거. 네. 이분이 우리 보통 PM 코리아나 아니면 PM 본사가 주최하는 행사에 우리가 참여를 하고 그러잖아요, 큰 행사에. 근데 이 덱스터 예거라는 분은 아메이 본사가 아니라 자신만의 그룹, 자신만의 그룹으로 큰 행사를 운영을 하는데 그 자신만으로 운영하는 그 그룹 행사에 7만 1,000명이 모여요. 7만 1,000명. 이게 왜 7만 1,000명이냐면 미국 애틀랜타 주에 그 조지아 돔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지붕이 씌어져 있는 경기장이에요. 그 좌석이 7만 1,000개거든요. 거기에 사업자로만 꽉 찹니다. 사업자로만. 회사의 행사가 아니라 예, 그 그룹의 덱스터 예고 그룹의 행사로 7만 1,000명의 그 경기장을 꽉 채워요. 자, 여러분들 산하 지금 여기 각각 제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 각각 산하로 7만 1,000명의 소비자가 아니라 7만 1,000명의 사업자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같이? 7만 1,000명? 네, 그러면 여러분들 한 달 수입이요. 그냥 단순히 억에 끝나질 않아요. 네, 그래서 암의 역사상에 그 어마어마한 전설을 갖고 있는 인물인데, 근데 이분이 정립해 놓은 그런 어떤 성공의 공식들이 있어요. 이게 그 당시에는 성공의 8단계라고 안 했지만, 수많은 세월을 거쳐서 많은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특히 아메이 사업자들이 최종 정립을 해가지고 내놓은 게 이 성공의 8단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한다면은 거의 한 60-70년 되는 이 역사를 갖고 있는 시스템이고요. 이거를 모르고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다? 이거를 모르고 PM을 한다? 저는 물음표를 달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모르고 사업을 한다? 예, 저는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 성공의 8단계. 물론 지금까지 이런 거 모르고 사업 잘 해오실 수도 있어요. 근데 더욱더 어마어마한 위대한 그룹을 끌고 가시려면요. 이 성공의 8단계가 반드시 복제가 돼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성공의 8단계.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질 화두가 있어요. 먼저 성공의 8단계를 진행함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던질 화두가 이 두 글자
기본이라는 얘기예요. 기본. 자, 기본은 이게 나트리구나. 일단 사전적인 의미로 먼저 알아볼게요. 밑에 표시가 되고 있죠? 네. 터기, 그릇기의 근본 본자의 한자를 갖고 있고, 사물의 근본, 한자 사전에는 사물의 근본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대한민국 표준 국어 대사전을 보면 사물이나 현상, 이론, 시설 따위를 이루는 바탕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이 기본은 진짜 바탕이고 뿌리고 가장 기초가 되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 특히 PM 사업의 기본이 뭐냐라고 누군가 물어보면요. 절대적으로 성공의 8단계예요. 절대적으로 성공의 8단계라고요. 이 성공의 8단계가 나무의 뿌리처럼 막 탄탄하게 있지 않으면 그 나무는 쓰러지고요. 주위에서 막 바람이 막 불어치고 이렇게 됐을 때 그 나무는 그냥 힘없이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 나무를 크게 키우는 역할도 하기도 하거니와 그 나무를 쓰러뜨리지 않는 것도 기본인데 그 기본은 바로 뭐라고요? 네, 성공의 8단계. 성공의 8단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성공의 8단계인데 성공의 8단계는 말 그대로 8가지가 있잖아요. 8가지가. 그 8가지에 대해서 오늘 제가 빠른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 저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은 1시간이거든요. 뭐 조금 길어질 수 있습니다. PM을 시작하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 대체로 물론 PM이 대한민국에 들어오지도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PM 시작하신 분들 얼마 안 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당연히 처음에 경험이 없죠. 경험이 없거나 일천하거나 미천하거나 적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 어떤 이런 기본적인 시스템 교육이 없으면은요, 여러분들은 맨땅에 헤딩하셔야 돼요. 맨땅에 헤딩. 맨땅에 헤딩 해가면서 사업을 내고화 시키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맨땅에 헤딩이라도 하는 게 낫죠. 안 하는 것보다 당연히 하는 게 낫죠. 하지만 우리 막 이 맨땅에 헤딩을 얼마 전에 싱가포르였나 말레이시아라고 그랬나? 19년 만에 SP가 나왔다고 그랬거든요. 19년 만에. 자, 여러분들 물론 회사를 19년 다닌다고 해가지고 월 2천만 원, 3천만 원씩 벌 수 없어요. 예, 그 쉽지 않은 거예요. 절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 PM 사업을 함에 있어가지고 물론 그분 존경하고요. 19년 만에 SP 간 거 존경합니다.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 진짜 까놓고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 19년 만에 SP 가고 싶으세요? 뭐 2년, 3년에 가고 싶지 않습니까? 2년, 3년에? 자, 근데 제가 그거를 앞당겨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긴 시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짧게. 그래서 맨땅에 헤딩하지 않고 짧은 시간 안에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열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진행함에 있어가지고 제가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의 성공의 확률을 그냥 높이는 게 아니고 대폭, 제가 여기다 대폭이라고 써놨잖아요. 대폭 높이겠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사업을 진행하는 거랑 모르고 사업을 진행하는 건 진짜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물론 우리 PM의 제품은 너무나 우수해서 PM 제품이 일을 해요. 일을 해. 이거 저도 인정합니다. PM 제품이 그냥 알아서 먹어 해도 핀 가고요. 제품으로 그룹 이끌어 나갈 수 있는데 정말 체계적이고 정말 기업답게 정말 위대한 그런 애틀란타의 조지아돔 7만 천석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룹을 만들려면요. 제가 보기에는 반드시 성공의 8단계가 그 밑바탕에 깔려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8가지가 첫 번째 꿈과 목표, 두 번째 결단, 세 번째 명단 작성, 그리고 네 번째 접촉 및 초대, 다섯 번째 사업 설명, 여섯 번째 후속 조치, 일곱 번째 스폰서와의 상담, 그리고 여덟 번째 복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제가 중간중간에 제가 자꾸 여러분에게 똑같은 말을 하게 될 텐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밑에 보세요. 별표를 표시를 해놨죠.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이것들을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하고 계신가요? 라고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질 겁니다. 네, 물론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들 마음이긴 하지만 한번 스스로 진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이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꿈과 목표. 네, 그중에 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만지고 계시는 핸드폰, 보고 계시는 모니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만날 수 있는 줌 시스템, 이거 다 누군가의 머릿속에서 나온 거예요. 누군가의 머릿속에서, 누군가의 상상 속에서 나온 거라고요.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모든 사물들,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의 문명들은 다 누군가의 상상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자, 근데 그거를 좁혀가지고 세상이 아니라 나로 한번 볼게요. 그럼 나의 모든 것, 나의 미래, 나의 앞으로는 내가 상상하는 거에 달려 있어요. 나의 꿈의 크기에 달려 있다고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이 지구상의 모든 세상의 인간의 문명과 모든 물질들은 누군가의 상상으로부터 나왔다니까요. 그걸 축소시켜서 여러분들 각각 개개인으로 들여다보면은요. 예, 여러분들의 미래,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비전은요. 여러분들이 꿈꾸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게 앞으로의 그림이 될 거예요. 이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네, 시각화, 가시화를 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앉아 있는 자리 또는 주위에 여러분들 꿈, 위시보드, 보물지도 이런 거 그려가지고 주위에 붙어 있으신가요? 제가 말씀드렸죠. 계속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볼 거라고. 이걸 하고 계신가요? 사방팔방에 여러분들 꿈, 내가 이걸 뭐 하겠다라는 것들을 사방팔방에 붙여놓으셔야 돼요. 이거에 관련해서 이런 책들도 있어요. 이지성 작가가 쓴 꿈꾸는 다락방이라든가 아니면 드림북이라는 책, 이런 것들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서점에서 살 수가 있고요. 이런 보물지도를 통해서 한번 내가 꿈을 어떻게 꿀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큰 도움 받을 수 있고 동기부여 받을 수 있는 책입니다. 성공의 8단계 그 첫 번째가 그래서 꿈인 이유가 모든 게 꿈에서 시작하고 모든 게 상상에서 시작해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 사업의 앞으로의 크기는요. 여러분이 꿈꾸는 크기에 달려 있을 겁니다. 반드시 100% 그렇게 될 겁니다. 이 꿈을 이렇게 저처럼 갖고 싶은 것, 막 PC니 헬기니 뭐 이렇게 드론, 차, 집 갖고 싶은 것, 그리고 하고 싶은 것, 재단을 설립해서 기부를 한다든가 골프를 한다든가 여행을 참가하고 뭐 한국 뭐 100군데 여행 다니기, 그리고 되고 싶은 것,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 김미경 강사 있잖아요. 예, 김미경 PM에서 에너지를 주는 인기 강사가 되는 것도 저의 꿈이고요. 메가피플이라는 말은 앞에 메가라는 게 있잖아요. 피플은 사람들이고 메가라는 말은 100만을 뜻합니다. 100만. 그래서 메가피플 100만 명의 사람을 뜻하는 거고요. 김주 대표와 저와 산하로 100만 명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1대 파트너부터 그 밑으로 100만 명, 2대 파트너가 그 기준으로부터 밑으로 또 100만 명. 이거를 우리는 계속 앞으로 추구해 가면서 사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계속 우리는 모든 사업자들이 100만 명의 파트너와 함께 하는 거를 꿈꾸고 있죠. 이런 저는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거죠. 그죠? 네, 여러분들 이제 뭐 에이스 그룹이니 여기 많은 그룹들이 들어와 계시는데 여러분의 그룹들도 당연히 어떤 큰 포부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PM 사업은요. 여러분들 부자아빠 비즈니스 스쿨이라는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책에는 왼쪽 아래에는 현금 흐르는 4분면이 나옵니다.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PM 사업은 B라는 분면에 있어요. B라는 사업적인 쪽에 있고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PM 사업을 함에 있어가지고 B사분면에서 I사분면으로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투자가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0년 내에 1조 자산가가 되겠다는 게 제 꿈이에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1억도 아니고 1조래요, 1조. 자, 여러분들 백종원 아시죠? 백종원. 네, 음식계에 유명하신 백종원이라는 그분이 현재 지금 갖고 계시는 총 자산이 8천억 정도 돼요. 8천억. 물론 그거보다 더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 계시겠죠. 근데 가장 이제 나름 그래도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친근하게 느낀다는 그런 분이 갖고 계시는 자산이 8천억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1조 정도는 만져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이 1조를 나만 쓰겠다는 게 아니라 아까 앞에서 보셨죠? 재단을 설립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아이들을 이런 도와주는 그런 기부를 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꿈 중에 하나를 갖고 있어요. 네, 이런 1조의 자산 같은 걸 갖고.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꿈의 크기가 앞으로 여러분 PM 사업의 그룹의 크기가 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꿈의 크기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끌어 나갈 그룹의 크기가 될 거라고.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제가 각각 꿈 밑에 보면 이렇게 날짜 적어 놨잖아요. 네, 그다음 말씀드릴 게 목표예요.
목표는 뭐냐면 제가 아까 꾸었던 그런 꿈들,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거, 그다음에 되고 싶은 거에 기한을 붙여놨어요. 제가 기한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죠. 예, 기한을 붙여놓게 되면 그 꿈이 목표로 바뀝니다. 목표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그 꿈에다가 막 위시보드 막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거기다가 항상 옆에다 기한을 적어 놓으시는 거예요. 기한을. 기한, 날짜를, 목표 이루겠다는 날짜를 적어 두시는 거라고.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그 기한도 이제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1년, 3년, 5년, 10년, 장기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 장기적으로 일조의 자산가가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꿈들을 세분화해가지고 여러분들 주위에 막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잘 보이는데. 특히 가장 추천하는 장소는 현관문 안쪽이에요. 신발을 신고 나가기 전에 현관에 붙어 있는 위시보드, 보물지도를 보고 여러분들 밖으로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를 저는 제일 많이 추천하고, 또 하나는 내가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 이게 지금 책상이 됐든 식탁이 됐든 그 앞에다가 붙여놓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들락달락 많이 하는 게 이제 냉장고거든요. 그래서 냉장고에 붙여놓는 것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게요. 무서운 게요. 이거를 부모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고. 이거를 부모가 하고 있으면 아이들은 100% 따라 할 겁니다. 부모가 꿈을 꾸고 기한을 정해서 그 목표를 이루는 것들을 계속 아이들에게 보여주면은요, 아이들도, 아, 내가 인생을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나는 저걸 보고 배우면서 나도 저렇게 살 거야. 라고 하면서 성장하지 않겠어요? 부모 밑에서 그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데, 그 아이들의 인생도 부모가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진짜 굉장히 저는 무서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잊지 말고 하시길 바라고요. 목표로 삼을 수 있는 여러 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ABO 수 어떤가요? 나 ABO 수 오토십수 몇 개, 이번 달에 몇 개 더 늘릴 거야. 내 산하 파트너 6대 안에 ABO 수뭐 100개 더 늘릴 거야. 1000개 더 늘릴 거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핀 등급. 핀 등급을 좌우하는 것들은 사업자의 그 해당하는 매니저 사업자 핀의 등급과 그 다음에 포인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당연히 다 목표의 대상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PM에서 제공하는 모든 여행에 참가하겠다라는 목표만 세워도요, 그 여행에 다 참가하시잖아요. 핀이 안 갈 수가 없고 그룹이 안 클 수가 없어요. 그죠? 동의하시죠? 그리고 PM 연간 성장률 부합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PM 연간 성장률을 부합해서 내가 목표를 짜겠다라는 얘기를 뒷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여러분들 송도, 인천 송도 컨벤션에서 지난주 화요일에 대한민국 PM 코리아의 킥오프 행사가 있었어요. 그 행사에서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네. IM 트레이닝이 이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라는 이제 보고가 있었는데, 이런 IM 트레이닝에 먼저 내가 제일 먼저 가보겠다라는 목표 세울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예, PM 코리아가 제공하고 있는, 물론 PM 중국도 있고 전 세계도 있습니다. 저는 PM 코리아 한국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PM 코리아가 제공하는 1년에 4번의 이 행사를 다 참석해 볼 수 있는 목표를 삼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요번에 킥오프 미팅 때 1년치, 2023년에 1년치를 다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예정으로 저희한테 공개를 했어요. 이 모든 행사에 다 참여해보겠다는 목표를 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전장에 PM 연간 성장률에 부합하는 목표를 삼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PM 코리아가 2022년에 5,500억을 달성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3위가 확정이 된 것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이제 아마 뭐 2월이든 3월 최종 결과가 나오겠죠. 물론 저희는 3위를 했다는 거에 의심하지 않아요. 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PM 코리아는 2023년에 6,800억 원을 목표를 삼았어요. 자, 보세요. 밑에 몇 프로 성장돼 있다고 써 있어요? 24%. 보이시죠? 24%. 자, 그러면 보통 회사는 보수적으로 목표를 삼습니다. 보수적으로 목표를 잡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PM 코리아가 보수적으로 24%를 잡는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그룹의 크기가 25%, 30% 이상이 커야 된다는 걸 의미를 해요. 자, 보세요.
2024년 연말에 PM 코리아가 진짜 6,800억 원을 해가지고 달성이 됐어요. 24% 성장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내 그룹은 5%밖에 성장을 안 했어. 그럼 이거는 무엇을 뜻해요? PM 코리아는 결론을 냈는데 내가 5%밖에 성장이 안 됐네? 그러면 다른 그룹이 성장한 거예요. 다른 사업자분들이 성장한 거고요. 다른 사람들, 다른 형제 라인이 성장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맞죠? 내가 성장하지 않은데 PM 코리아가 성장했다? 다른 분이 성장한 거예요. 자, 보세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진짜 나는 5%밖에 성장 안 했지만 사그룹이 더 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솔직하게 없잖아요. 그죠? 네. 중요한 거예요. PM 코리아가 성장하는 만큼 앞으로 이제 PM 중국도 있을 텐데 물론 뭐 다른 나라도 있을 거고 PM 코리아가 성장하겠다고 하는 그 성장 수치는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최소 수치예요. 최소 수치. 꼭 달성하셔야 되는 수치. 꼭. 그리고 우리는 그 이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이상을. 제가 이게 중요하니까 굉장히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꼭 잊지 마십시오. 예, PM이 성장하고자 하는 그 발판. 이렇게도 목표 삼을 수 있죠. 6,800억? 좋아. 그 중에 10% 680억 내가 한다. 12개월 동안 680억 내가 할게, 내가. 내 그룹이 만든다. 이 꿈을 가져보시라니까요. 이 꿈과 목표를. 아시겠죠? 화이팅. 네, 두 번째 결단입니다. 사전적 의미를 알아보고 갈게요. 제가 왜 사전적 의미를 알아보냐면 이게 마음으로 와야 되거든요. 네, 한자 사전에 결정하여 단정 지음. 네, 결정할 결자에 끈을 단자라는 한자로 썼어요. 결정하여 판단을 하거나 단정을 내린다고 대한민국 국어사전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되게 무서운 말이 결단. 끊고 결정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럼 뭘 끊어야 돼요? 뭘 끊어내는데요? 여러분들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통장에 돈이 이거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들, 내가 지금 성공하지 못해서 지금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끔 만들었던 그 과거의 모습들을 끊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사람인지라 다 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려보고자 한다면 최근에 지난주 토요일 날 저희 메가피플 그룹에 강의하셨던 저희도 이제 외부 강의 이제 초청 강의를 했었는데 그때 초대했던 분이 네, 윙스 그룹의 김은여 사장님이세요. 김은여 사장님. 이분이 지난주에 저희 메가피플에서 강의를 하셨는데 이분께서 PM을 알아보고 PM에 진짜 눈을 떠서 앞으로 나갈 때 끊고 간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드라마 끊으셨대요. 드라마. 네. 이거 하나만이라도 끊어보자 이거예요. 진짜 내가 노는 거, 뭐, TV 보는 거,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끊고 앞으로 가자는 얘기죠. 끊고. 저는 그 하나만으로도 김은혜 사장님한테 굉장한 박수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자, 이 결단이라고 한다는 거는 성공의 습관을, 자, 드라마 보고 하는 것들은 성공의 습관이 아니잖아요. 이 성공의 습관을 나한테 익히겠다고 하는 발로예요. 그래서 나무를 베기 위해서 도끼를 우리가 쓰는데 이 도끼를 날카롭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날카롭게. 도끼를 가는 과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결단을 함에 있어가지고 꼭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보시면 추천도서 15분에 매일 일이라고 됐죠? 일 15분, 매일 15분. 근데 그냥 도서가 아니에요. 추천도서, 추천도서. 자, 저희 메가피플은 네트워크 관련된 제가 네트워크 관련된서 읽은 책만 해도 100권이 넘는데 그 100권 다 읽으세요라고 하면은 좀 부담이 되니까 제가 20권에 추려가지고 저희 메가피플 같은 경우는 필독서라고 해서 제가 20권을 추려가지고 공지를 했어요. 여러분들 꼭 이거는 읽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읽으셔야 돼요라고 해서 추천해 놓은 게 있어요. 그렇듯이 여러분들의 그룹장이신 대표이신 뭐 이해옥 사장님이라든가 어떤 그룹장님께서 추천하신 그런 도서들을 읽으셔야 한다는 거죠. 근데 보통 책 한 권이 330페이지 정도 해요. 이걸 한 달 30일로 나누게 되면 11쪽이잖아요. 11쪽 11페이지. 이게 5장 반이거든요. 이 5장 반을 어떻게 한다고요? 매일, 매일, 매일 하셔야 된다니까요. 매일. 한 달에 한 번이 아니고요. 매일, 매일.
자, 또 있어요. 네, 관련된 영상 매일 30분. 관련된 영상 음성 매일 30분. 매일 이틀에 한 번이 아니고 매일. 근데 보세요. 가로로 제가 뭐라고 써놨어요? PM 코리아가 등록해 놓은 유튜브. 그리고 PM 성공 관련. 자, 여러분들께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PM 코리아가 등록해 놓은 유튜브 영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다 보셨어요? 다 보셨나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PM을 하겠다고 해서 PM에 발을 들였는데 PM 코리아가 등록해놓은 유튜브를 사람들이 안 봐. 네, PM 제품이 너무 좋아서 PM 제품이 일한다는 거, 네, 저도 인정하고요. 진짜 너무 우수하고 너무 위대한 제품이죠. 근데요, 제품만 이래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왜? 위대한 그룹, 정말 어마어마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공의 8단계를 해야 된다고 했죠. 근데 그 중에서도 그런 세세한 것들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지금 결단에 지금 이런 내용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게 기본인데, 안 해요. 다시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유튜브에 PM 코리아, PM 인터내셔널 코리아가 등록해놓은 영상 다 보셨나요?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 PM 코리아가 등록해 놓은 영상이 되게 많은데 그중에 보상 있어요. 보상. 그죠? 보상 있잖아요. 근데 그 보상 조회수 한번 봐보세요. 얼마 안 돼요. 예. 본사가 알려주는 보상 영상마저 PM 사업자들이 안 보세요. 자, 이게 뭘 뜻하냐면, 자, 보세요. 현재 대한민국에 PM 하고 계신 분들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본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 몇 명 안 돼요. 그러면은요, 그 기본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성공하고 그 기본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그룹을 이끌어 나갈 거예요. 엄청난. 탁월한 사업을 하시게 될 거고요. 뭔가 차별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소한 차이가 어마어마한 결과를 만들어낼 거예요. 자, 지금부터 꼭 PM 코리아가 등록한 유튜브 다 보셔야 됩니다. 다. 내가 유튜브를 2개를 봐야 된다. 그럼 반드시 첫 번째는 PM 코리아, 두 번째는 PM 관련 뭐 아무거나 성공에 관련된 거. 내가 하나만 봐야 된다? 무조건 PM 코리아가 등록해놓은 유튜브. 아시겠죠? 약속할 수 있죠, 여러분들? 네. 그 다음에 매일 시스템에 플러그인 한다. 이런 지금 저희 하고 있는 거 시스템이잖아요. 어떻게? 100%, 100%, 100%, 100%, 100%. 이 플러그 우리가 이제 코드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TV 켤 때 코드 꽂아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사업의 마음을 시스템에 코드를 꼽는 일이에요. 코드를 꽂아가지고 네, 여러분들 참여를 하셔야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 이건 더 말할 것도 없죠. PM이 취급하고 있는 모든 제품을 여러분들께서는 다 이용을 하셔야 되죠. 이게 어떻게 매일 어느 때 결단을 해야 돼, 결단. 보세요. 진짜 한번 스스로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 계시나요? 매일 책 읽고 계세요? 매일 유튜브 PM 코리아가 등록한 거 보고 계세요? 시스템 매일 참석하고 계시나요? 매일 제품 쓰고 계세요? 기본이라니까 기본. 그다음 명단 작성 말씀을 드릴게요. 네, 부산에서 서울을 가려고 합니다. 부산에서 서울을 가려고 할 때 우리는 보통 이제 자동차를 타고 간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자동차. 그럼 그 자동차가 서울로까지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연료가 필요해요. 연료. 그래서 이 명단이라는 거는 자동차의 연료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연료가 없으면 차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명단이라는 게 없으면 우리가 사업이 앞으로 전진을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명단을 작성을 하게 되는데 그 명단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이제 가족, 친구, 지인들이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근데 안타깝게도 가족, 친구, 지인이 제일 안 도와줘요. 제일 진짜. 그래서 저는 가족, 친구, 지인과 이 사업을 함께 하고 계시는 분들, 전 대단한 분들이라고 봅니다. 아, 인생 저분 진짜 잘 사셨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진짜 너무나 이 소중한 PM을 가족, 친구, 지인과 함께하고 또 여행을 같이 간다고 하면 어떻겠어요? 좋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여러분들의 명단의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명단이 없더라도 내가 누군가 한 명을 소개받았어요.
근데 그 소개자분의 그 뒤에 명단도 제 명단이에요. 그래서 자동차 딜러의 유명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고객은 다 200명의 명단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동차 딜러는 한 분 한 분이 다 모두 소중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한 분만 소개받아도 그분 뒤에 200명의 명단이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콜드 명단이라는 거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위에 설명했던 이 종류들은 웜 명단, 그러니까 따뜻한 명단, 우리가 알고 있는 명단들이 될 수 있지만, 콜드는 그야말로 생판 모르는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웰빙 그룹인가요? 강나혜주 사장님 계시죠? 예, 그분께서 전남 광주로 이사를 하게 되면서 주변에 지인이 아무도 없음에도 지금 엄청난 성장을 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가 있잖아요. 예, 이분이 하신 거는 원 명단을 확보하신 게 아니고 콜드 명단을 확보를 했죠. 네, 헬스장 다니면서 뭐 어디 모임에 들어가서 또 자녀들 모임, 뭐 학부형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없던 명단, 차가운 명단들을 확보해가지고 지금 오늘날에 그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성장하다 보면 따뜻한 명단에 이런 가족, 친구, 지인 가까이 계신 분들이 이제 합류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콜드 명단은 인스타라든가 블로그, 그다음에 카카오 스토리, 위챗으로 친구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광고라는 게 있는데요. 광고로 명단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옆에다 뭐라고 써놨어요? 단, 주의. 왜 주의를 하냐고 하면 이 광고에는 돈이 들어요. 여러분들께서 저는 추천을 하지 않지만 누군가는 이거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누군가는 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여기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잘 컨트롤 하셔야 돼요. 이거 네이버에 한 줄 띄우는 광고 유지하는데 돈 정말 장난 아니게 들어요. 저도 뉴스킨 때 해봐서 알아요. 네이버에다가 예, 그 상단에다가 그 이름 띄우는 그 유지하는 거가 돈이 장난이 아니에요. 저는 추천드리진 않지만 행여라도 여기서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예, 자기 통제를 잘 하시리라고 예,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명단을 작성함에 있어서 저 사람이 사업을 할까 말까는 여러분들 판단의 대상이 아닙니다. 네, 저 사람이 사업 안 할 것 같아. 할 것 같아. 근데 이상하게도 안 할 것 같은 사람이 사업자 되고요. 할 것 같은 사람이 소비자에 머물렀거나 안 해. 이상해요, 이상해.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판단하시면 안 되고 눈에 보이게 작성. 핸드폰에 저장이 돼 있다 하더라도 그 여러분의 명단이 아니에요. 이거 고객 관리 노트나 스폰서 상담하는 그 메모장이나 그런 노트에 꺼내서 적어 놓으셔야 돼요. 밑에 보세요. 그렇게 해서 명단을 가지고 스폰서와 상담하시는 겁니다. 상담. 저희 그룹에도 뭐 많은 사장님들 계시겠지만 이걸 너무 잘하고 계시는 분이 이제 한수연 사장님. 한수연 사장님 같은 경우는 자기 명단을 이렇게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명단을 김소영 그룹장님한테 보여주면서 그 명단에 대해서 이제 상담을 열심히 하죠. 그러면서 사업을 키워가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도 이 명단을 꺼내서 정리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 스폰서하고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네, 하고 계시는 분들 정말 잘하고 계시는 거고요. 이렇게 안 하고 계신다. 오늘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오늘부터 실천하시면 됩니다. 접촉과 초대 이거 중요한 부분인데요. 첫 번째 제가 티업 갖고 왔어요. 티업. 이혜옥 사장님하고 이천희 사장님께서 송탄 세미나장에 오신 적 있으세요? 에이스 그룹장이신 이혜옥 사장님하고 이천희 사장님께서 송탄 세미나에 오셨을 때 이제 저한테 뭔가를 배워가시려고 이제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은 짧은데 뭐가 가장 중요할까라는 거를 제가 고민을 하지 않았겠어요? 두 분이 진짜 이혁 사장님 같은 경우 막 중국에서 오셨는데 한국에 와가지고 뭘 가져가면 제일 뜻깊은 시간이 될까 했을 때 제가 딱 두 가지 알려드렸어요. 그 하나가 이 지금 보고 계시는 티업이라는 거고요. 또 하나가 애프터 미팅이에요. 애프터 미팅. 이 두 가지만 제가 50분에 걸쳐가지고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오늘 성공의 8단계 1시간에 대해서 압축해서 설명을 드리지만 이 8단계 한 개 한 개가 전부 1시간짜리 강의예요. 저는 1시간도 더 할 수 있어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세부적인 사항도 많기 때문에. 근데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압축을 해가지고 성공의 8단계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접촉과 초대 부분에서 이 티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티업? 스폰서, 그룹,
시스템에 대한 티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함에 있어서 앞에 저한테 티업을 해주셨잖아요. 아, 이 강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내가 강의를 하는 사람이 내가 도움이 될까? 저 사람 누군데? 내가 저 사람 강의 들으면 도움이 돼? 라는 그 의혹을 처음에 얼음장 깨듯이 깨줄 수 있는 게 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티업을 하고 그 뒤가 진행되는 거랑 티업을 안 하고 진행되는 게 하늘과 땅 차이, 하늘과 땅 차이. 티업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되면 듣는 분께서 이런 표현이 좀 재미삼아 하는 건데 듣는 분께 티업을 하게 되면 듣는 분께서 그 말씀하시는 분을 이렇게 무릎 꿇고 얘기를 들어요. 팔짱을 끼고 뭐 얘기를 듣는 게 아니고 무릎 꿇고 얘기를 들어요. 그만큼 진지하게 듣는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진짜 성공을 하고 싶으세요? 허구한 날 티업하고 다니세요. 내 스폰서, 내 그룹, 우리 그룹의 시스템을 항상 티업하고 다니세요. 항상 누굴 만나도.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접촉과 초대를 해야 되니까 접촉을 해서 초대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게 전화예요. 전화. 전화를 먼저 하게 되겠죠. 만나서 하면 제일 좋겠지만 보통 전화로 많이 해요.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 하지 말아야 될 게 전화로 PM 사업 다단계 이거 설명하시면 안 돼요. 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유도리를 발휘할 수 있어요. 유도리. 하지만 기본을 알고 유도리를 발휘하는 거랑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진짜 맨땅에 헤딩하면서 유도리를 발휘하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전화로 사업에 대한 얘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기본이에요. 근데 때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순간적인 임기응변과 재치에 따라서 사업을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기본은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됩니다. 네, 이런 분들 계세요. 야, 밥 먹으러 나와. 그랬더니 세미리장에 밥도 안 먹고 세미리장에 데리고 가. 싸움은 합니다. 싸움. 영원히 척질 거예요. 그분하고 진짜 거리가 멀어질 거예요. 그럼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네. 정도를 걸으셔야 돼요. 정도. 억지강요 하지 마시고 거짓말 하지 마시고 올바르게 사업을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만나서 얘기를 했던 전화로 얘기했던 분명히 거절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사전에 전화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공부가 돼 있어야 돼요. 네, 거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가 돼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대방이 막 따지고 들어 막 거절을 해. 그렇게 됐을 때 당황하고 막 이렇게 해버리다가는 앞으로 전진이 안 되잖아요. 사전에 여러분들께서는 스크립트 뭔가 이렇게 다 작성하거나 아니면 스폰서부터 물려온 그런 내용들을 받아서 내거화 시켜야 돼요. 아, 이런 얘기 나왔을 때는 이렇게 대답을 해야겠다. 이런 얘기 나왔을 때는 이렇게 대답을 해야겠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께서는 꼭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화를 해서 약속을 잡아요. 약속을 잡는데 여러분들 이거 기법이에요. 기법. 오른쪽에도 기법이 나올 텐데 자, 여러분들 기법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선택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계적으로 행동해서 로봇과 같이 기계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이 얘기가 나와야 돼요. 시간과 약속을 잡는데 상, 상대방한테 이렇게 질문하시면 안 돼요. 그럼 다음 주 어때?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다음 주 수요일과 다음 주 금요일 있어. 다음 주 화요일과 다음 주에 목요일 있어. 너는 어떤 게 좋아? 라고 두 가지의 선택지를 반드시 주셔야 됩니다. 장소도 그럴 수 있어요. 다음 주 수요일은 송탄 세미장에 있고 다음 주 금요일은 평택 세미나가 있는데 너는 언제가 좋아? 이렇게 질문하셔야 돼요. 이게 입에서 기계적으로 나오셔야 돼요. 기계적으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개의 선택지를 던지는 게 아니고 꼭 두 개를 던지는 건 절대 필수적으로 기계적으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당연히 직접 만나야겠죠. 모든 사업이 당연히 이루어지려면 당연히 직접 만나기 때문에 이런 시간과 약속을 잡으셔가지고 직접 만나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만난 다음에 PM을 오픈해야 되는 게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화 기법 또 제가 오른쪽에 말씀을 드린다고 했죠. 이 기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입에서, 여러분들 생각에서, 여러분들 행동에서 무의식적으로 그냥 나가야 되는 게 기법이에요. 그럼 당연히 훈련하셔야겠죠. 훈련. 보세요. 아이고, 네. 먼저 듣고 나중에 말하기. 아, 죄송합니다. 막 다 떨어졌네.
죄송합니다. 네. 먼저 듣고 나중에 말하기. 그리고 많이 듣고 적게 말하기. 상대방이 더 많이 말할 수 있게 하시고요. 상대방이 더 질문 많이 말할 수 있게 해주시고 상대방의 공감을 얻어주세요. 자, 또 있어요. 기법. yes, 그래, but, 그러나 법칙. 자, 여러분 보시면 상대방이 뭔가 질문을 해요. 근데 대부분 상대방은 부정적인 질문합니다. 부정적인 질문. 자, 그랬을 때 yes, but의 but의 법칙으로 말씀을 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상대방이 야, 그거 맨 꼭대기만 모두 맨 꼭대기만 돈 버는 피라미드 아니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yes 법칙이잖아요. 그래. 나도 너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어. 이렇게 처음에 상대방의 말을 인정하고 가는 거 인정하고.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 그런데 말이야, 내가 알아보니까 무조건 위에 있다고 해가지고 돈 다 가져가지 않고 밑에 있다 하더라도 한 만큼 더 가져가는 구조더라. 그래서 이게 너무 합리적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거고 너도 이거를 충분히 알아봐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는 기법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께서는 꼭 연습을 하셔가지고 모든 어떤 질문도 마찬가지고 어떤 질문도 그 질문에 대해서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 네 말이 맞을 수 있어. 근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꼭 무의식적으로 입버릇처럼 나가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예스 노의 질문 피하기. 어, 상대방한테 강의를 듣게 한 다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오늘 강의 좋았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그러면 상대방은 좋았어. 아니야? 이렇게 대답할 거 아니에요. yes, 오와 no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은 여러분들 피하셔야 돼요. 이게 연습이 되지 않으면요. 모든 질문을 다 yes, 오와 no식으로 질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연습하셔야 돼요. 연습. 그래서 만약에 강의를 듣고 나서 오늘 강의가 어땠는지 나는 너의 생각이 궁금해. 오늘 강의 어땠어? 오늘 강의 들은 것 중에 인상 깊었던 거 있으면 나한테 얘기 좀 해줄래? 이렇게 얘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기법이기 때문에 그냥 무의식적으로 나와야 되는 행동이에요. 이걸 알고 진행하는 사업과 모르고 진행하는 사업은 이 성공의 확률이 달라집니다. 성공의 확률이. 성격 유형 분석을 활용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메이 했을 때 네, 아메이에서는 DISC를 가르쳐요. 네, D타입, I타입, S타입, C타입. 네, D타입은 나를 따르라 하는 타입이고요. I타입은 와 막 이렇게 노는 걸 좋아해요. 막. 그래서 아이타입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 밥 먹으면서 얘기해. 알았어. PM 밥 먹으면서 얘기해. 술 먹으면서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I타입이고요. S타입은요, 조용히 시키면 해요. 근데 일단은 해보고 나서 아니면 안 하고 자기의 뜻과 맞다고 하는 진드근히 하시는 분이 S타입. 그리고 제가 C타입인데 C타입은 자료를 중요시하는 타입이에요. 자료를 갖다 줘야 되고 상대방이 말했어도 직접 내 눈으로 퀄리니스트가 있어? 그럼 제가 퀄리니스트 사이트에 들어가서 PM이 진짜 있는지 확인해야 직성이 풀리는 타입이라고요. 직접 제가 확인을 해야 되는 타입. 그렇게 했을 때, 맞네? 좋아, 나도 이거 알아보자. 이렇게 판단하는 타입이 C타입이에요. 근데 저 같은 타입의 C타입한테, 아니, 그냥 무조건 가서 매겨. 그냥 내 말 듣고 따라와. 안 따라가요. 안 따라가. 네. 그래서 여러분들 상대방이 어떤 유형인지를 잘 알고 그분에게 해당되는 솔루션을 제공했을 때 성공의 확률, 우리는 신이 아니니까 성공의 확률을 높인다고 했잖아요. 네, 성공의 확률을 높이는 거를 여러분들께서는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MBTI라는 게 있어요. MBTI. 여러분들 MBTI 아시죠? 근데 저는 MBTI는 공부를 하지 않는데 왜 이 16가지가 있거든요. 16가지가. 근데 MBTI 잘 아시는 분들은 IFNJ 인프제 이러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요즘 세대분들 제 목소리 들리나요? 잠깐 끊어졌었는데 지금 들립니다. 지금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네.
상대방이 어떤 스타일인지를 알고 접근하는 거랑 모르는 거랑은 하늘과 땅의 차. 그래서 이런 MBTI 그리고 또 하나 뭐 머리, 가슴, 장형. 대표님, 대표님, 잠깐 이게 에러가 났는가 보네. 혹시 지금 강의실에 계신 분 가운데서 김영선 대표님과 연락이 되시는 분 계실까요? 제가 연락처가 없어가지고. 들리시나요? 아, 지금 들립니다. 네, 이거 왠지 막 겁나네요, 저. 아, 네, 잘 보이고 잘 들리시나요? 아, 네, 지금 잘 들립니다. 공유도 되고 있어요. 머리, 가슴, 장까지 돼 있어요. 이렇게 진행할게. 제 얼굴이 지금 안 나올 텐데 얼굴이 안 나오지만은 자료가 보였으면 좋겠네요. 네, 자료는 지금 보이고 있어요. 네네네. 얼굴 안 나오지만 네, 진행하겠습니다. 아유, 네. 불편을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 다음은 네, 접촉과 초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네. 네,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 우리 그 PM 사업을 함에 있어가지고 당연히 자세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런 자세를 갖춰야 되죠. 당당함, 신뢰감, 그다음에 진실함을 당연히 갖춰야죠. 근데 이게 처음 보는 사람이 여러분들 이걸 갖추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어, 처음 보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판단하는 시간은 단 3초예요. 단 3초. 단 3초. 이 3초에 여러분들의 모든 거를 상대방에게 머릿속에 각인이 되는데 이 3초를 결정하는 게 안타깝게도 진짜 안타깝게도 외모에서 결정돼요. 외모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려면 우리에게 주어진 드레스 코드가 있어요. 이 드레스 코드가 뭐냐면 첫 번째는 정장. 이건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그죠? 정장은 뭐 하나 신뢰를 주는 옷이기 때문에 예, 정장은 진짜 말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정장이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즈니스 캐주얼을 얘기를 하는데 이 비즈니스 캐주얼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어, 사진을 하나 갖고 왔는데 이게 정답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느낌을 풍기는 느낌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사진 보이시나요, 지금? 네, 보입니다. 네. 이게 이제 오피스 룩이라고 하는 형태인데 정장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이런 식의 옷을 입어서 그런 느낌, 뭔가 이렇게 전문적이고 세련된 느낌을 상대방에게 줘서 그 3초 동안에 나를 상대방에게 각인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막 티나 뭐 후줄근한 바지, 막 털 많이 달린 거, 겨울이라 해가지고 막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자제를 해주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 드레스 코드가 우리 사업에 있어가지고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물론 지금 우리는 줌을 통해서 이제 그 서로의 집에서 각자 편한 자리에서 보고 있지만 아까 제 화면을 보셨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예, 물론 자켓은 안 입었지만 정장 다 입고 그다음에 넥타이까지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도 집이기 때문에 편하게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지금 장난하는 게 아니라 사업하고 있는 거잖아요. 최대한 당당하게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또 그리고 진실함을 줄 수 있는 그런 말과 행동으로 여러분들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어떤 복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물론 행사장은 오프라인 행사장 말할 것도 없거니와 여러분들께서 지금 앉아 계시는 그 자리가 줌이라고 집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예의를 갖춰서 옷을 입어주시는 건 어떨까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준비물 있어요. 접촉과 초대할 때 만났을 때 준비물이 책, 자료, 전단지, 샘플 보이시죠? 이 책 자료가 특히 책은 얇은 책, 네트워크에서 얘기하는 얇은 책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왜 준비해야 되냐? 사업을 얘기한 다음에 상대방에게 빌려줍니다. 근데 왜 빌려줘요? 돌려받으려고. 왜 돌려받아요? 만나는 건수를 만드는 거예요. 만나는 건수를. 상대방이 책 선물을 할 때 책을 무작정 주는 게 아니고, 예, 책을 빌려주고 돌려받으면서 언제까지 읽고 나한테 돌려줘. 그럴 때 만나서 다시 한번 사업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은 사업 설명이에요. 이 사업 설명, 예, 제가 우리 그룹에도 추천하는 책이긴 한데 아마 여러분들께서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이 2 곱하기 2는 6, 쇼더 플랜에 대한 책인데 여러분들께서 꼭 읽어봐 주시길 바라겠어요. 이 사업 설명은 이 사업의 무기예요, 무기. 우리는 사업을 하는 거지만 어떻게 보게 되면, 어떻게 비유를 하게 되면 새로운 파트너와 함께 이제 하는 그 자리는 어떻게 보면 전쟁터일 수 있어요, 전쟁터. 그렇게 해서 상대방에게 하여금 상대방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 인해서 사업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기회를 주는 그 순간은 전쟁이에요, 전쟁. 그 전쟁터를 나가는데 칼, 총, 무기, 탄약, 총알 이런 것도 없이 나가게 되면 질 수밖에 없어요. 이 사업 설명은요, 가장 기초적인 무기예요, 무기.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께서는 사업 설명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분들께서. 근데 이 사업 설명은 1대1로 할 수도 있고요. 스폰서 티업을 해서 2대1로 할 수도 있고, 예, 온오프라인 세미나장을 활용한 사업 설명에 초대할 수도 있고요. 큰 행사, 홈미팅, 셀미팅, 그 다음에 회사 컨벤션 등에 진행되는 사업 설명에 초대할 수도 있어요. 자, 킥오프 미팅에서 얘기했어요. 4월 달부터 둘째 주, 넷째 주 수요일은 회사 본사, PM 코리아 본사 차원에서 사업 설명하겠다. 각 그 PM 현재 지금 나가 있는 지사들, 비즈니스 센터에서 사업 설명하겠다 했어요. 공식적으로. 그러면 그런 자리에 여러분들 사업을 초대하는 게 제가 보기엔 효과는 가장 큽니다. 비록 여러분들께서 사업 설명을 못한다 하더라도 그런 자리에 앉혀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 사업 설명이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사업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여러분께서 제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기 함께 계시는 분들 사업 설명 하실 수 있으신가요? 사업 설명? 지금 당장 한번 본인을 한번 잘 들여다보길 바랄게요. 사업 설명하고 나서도 또 그러네요. 예. 책을 빌려줘요. 얇은 책, 두꺼운 책, 이거 시간 오래 걸리니까 얇은 책들 많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에 얇은 책들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책들을 빌려주는 겁니다. 왜 빌려주냐고요? 다시 만나려고. 자, 사업 설명은 여러분들께서 사업 설명을 해주면 돼요. 그 사업을 결정하는 건 상대방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사업을 결정하든 안 하든 일단 그건 나중 문제. 여러분들께서는 무조건 상대방에게 사업 설명을 하는데 당연히 그 사업 설명은 성공 확률이 높은 사업 설명이어야 하겠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연습이 필요할까요? 그런 사업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는 오토십도 들어갈 수 있고요. 회원가입도 이끌어낼 수가 있고 풀세트도 이끌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업 설명 연습을 내 위에 스폰서하고 반드시 매일 하시는 게 좋아요. 보상도 매일 풀어보셔야 되고 이거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5번째까지 사업 설명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이제 후속 조치. 자, 후속 조치가 엄청나게 중요한데 진짜 이거 8가지 중에 뭐가 다 중요한데 진짜 뭐가 제일 중요하라고 하면은 고민해서 제가 선택한다면 이 후속 조치예요. 후속 조치. 후속 조치는 할 때 있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무슨 어플을 사용하든 뭐 스케줄러를 사용하든 여러분들께서는 따로 별도의 노트가 있어야 돼요. 그게 핸드폰으로 됐든 종이가 됐든 메모장이 됐든 사업자를 관리하는 소비자를 관리하는 노트가 따로 있어야 됩니다. 그 노트를 통해서 24, 72, 144시간 내라는 그런 법칙을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이걸 알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과 모르고 사업을 진행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라고 제가 분명히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이게 시간이잖아요. 이거를 날짜로 바꾸게 되면 24시간 하루, 72시간 3일, 144시간 6일이에요, 6일. 이게 왜 나오냐면
여러분들께서는 모를 수 있지만 학생들은 알아요. 뭘?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을 알고 있어요, 학생들은. 공부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원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학교에서도 얘기해요. 에빙하우스라는 박사가 있는데 사람이 뭔가를 배우게 되면 까먹는,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나 까먹을까. 안 들리신다고요? 안 들린다는 들립니다.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혹시 안 들리시나요? 들린다는 또 메시지가 네, 왔습니다. 들립니다. 들립니다. 에빙하우스 방법,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를 배우면 까먹는 거를 저 오른쪽에 그래프 보이시죠? 자, 20분만 지나도요. 자, 짤 앞에 보세요. 20분만 지나도 반타작이 날아가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강의 드리는 거가 강의가 종료가 돼서 20분이 지나면 제가 알려드린 거 반이 날아갑니다. 근데 반만 날아가면 그나마 다행이죠. 근데 일단 이론적으로는 배우는 즉시 20분 내에 반이 날아가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좀 이동해서 하루, 일일 지나가는 거 보면 67%가 날아가요. 이틀, 6일 지나면 뭐 그냥 시간 지나면 다 까먹는 겁니다. 사업 설명을 듣든 성공의 8단계를 듣든 여러분께서 뭔가를 배우잖아요. 그러면 이 시간에 따라서 까먹어요. 근데 이 까먹는 거를 다시 올려놔야 되잖아요. 올려놔야 되잖아요. 자, 다음 그래프, 밑에 그래프 보세요. 커브 곡선을 보여주는데 자, 이 그래프가 밑에가 날짜예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렇게 날짜고 한데 처음에 배워서 하루 안에 복습을 다시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끌어올려요. 그리고 3일 지나서 또 3일 내에 다시 또 복습을 시켜서 끌어올려요. 그리고 다시 6일째 또 복습을 시켜서 또 끌어올립니다. 이렇게 해야 이 에빙하우스 위에 있는 망각곡선을 거스르면서 사람들 기억 속에서 오래 남게끔 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려요? 우리도 사업을 함에 있어가지고 사업을 전달을 해서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하루 이내에 피드백이 있어야 되고요. 3일 이내에 만나서 또 얘기하셔야 되고요. 6일 이내에 만나서 또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은 물론이고 이거니와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우리 메가피플처럼 그룹 미팅이 있어야 돼요. 그룹 미팅을 통해서 저희 토요일날 하잖아요. 그럼 토요일날 배운 거에 대해서 하루 지나가지고 다시 한번 복습해, 그러니까 뭐 스폰서나 파트너 만나서 복습을 다시 해보고 또 3일 안에 또 그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더 나아간 내용 복습을 해보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또 그 다음 그룹 미팅에 참석하고 이 과정이 일주일에 한 번만 참석가서 될 일이 아니고요. 이 그래프대로 이거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논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들처럼 복습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오토십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안에 오토십 들어간 다음에 오토십 잘 먹고 있는지 또 3일 안에 어떤 뭐 호전 반응은 없는지 체크해주고 또 6일 안에 체크해주고 소비자 만드는 것도 사업자 만드는 것도 다 똑같아요. 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다 똑같습니다. 이 과정을 이 복습하는 과정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업자가 나오질 않아요. 사업자가 나오질 않아요. 이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왼쪽에 보세요. 에빙하우스 망각곡선에 제가 뭐라고 썼어요? 밑에? 뭐라고 써놨습니까? 애프터 미팅 써놨죠. 제가 이해욱 그룹장님하고 이천희 사장님의 송탄 세미나에 왔을 때 이 두 분이 뭐를 가져가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제가 두 가지 뽑았던 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는 티업, 하나는 애프터 미팅이라고 했어요. 너무 중요하니까. 자, 애프터 미팅은 언제예요? 제가 오늘 강의를 했잖아요. 그럼 이 끝나자마자 바로 애프터 미팅을 하는 겁니다. 초대하신 그룹장 이하 또는 그 스폰서 이하로 해가지고 소그룹을 하든 큰 그룹을 하든 애프터 미팅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애프터 미팅이 이런 것들이 왜 나왔냐? 이 에빙하우스 곡선 이런 것들 토대로 나온 거예요. 20분 내에 까먹으니까 우리는 애프터 미팅을 20분 안에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애프터 미팅 때 뭐를 얘기하냐? 내가 오늘 강의 때 보고 들은 거, 그리고 깨달은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용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애프터 미팅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강의를 듣고 보고 들은 거. 첫 번째, 보고 들은 거. 두 번째, 내가 깨달은 것.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오늘 강의를 통해서 또 깨달은 걸 통해서 내가 앞으로 적용할 것. 이 세 가지를 애프터 미팅 때 발표를 하는 거예요. 모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너무 중요하니까 이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제가 밑에 다시 써놨죠. 이게 계속 다시 만나고 다시 통화해야 된다는 걸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다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근데 이걸 알고 사업을 하시는 분하고 이거를 모르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들 김지우 대표님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김지우 대표님 같은 경우 이게 그냥 몸에 다 그냥 체득화돼 있어요. 다 녹아져 있어요. 녹아져 있다고요. 그래서 이걸 그 핸드폰 스케줄로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꽉꽉 채워져 있는 게 이 사람이 3일째, 7일째 연락을 해야 할 사람, 3일째 연락해야 할 사람, 1일째 연락해야 할 사람들이 전부 적혀져 있어요.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핸드폰 스케줄러나 여러분들 고객 관리 노트에 그렇게 돼 있으세요? 네. 네, 대답은 여러분의 자유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마음을 잘 한번 들여다보세요. 이렇게 하고 계시는지. 자, 강의를 듣고 하루 안에 세미나를 초대할 수 있고 또 3일 뒤에 세미나를 초대할 수 있고 6일 안에. 자, 오늘 송탄 세미나에서 강의를 들었어요. 그 다음날 부천 세미나에 가서 듣는 거예요. 강의가 있으면. 그 다음날 부평 세미나 가서 듣는 거예요. 3일 안에 있으면 가서 듣는 거예요. 또 6일 안에 평택 세미나에 뭐가 있네? 거기 가서 듣는 거예요. 파트너가 평택에 사네? 데리고 가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다 이 그래프를 근거로 사람들이 움직였을 때 성공의 확률이 높아진다고요. 사업자의 확률이 높아진다고요. 이걸 알고 하는 거랑 모르고 하는 거가 하늘 거 땅 차이라고요. 사업자, 소비자, 무관심자는요. 이 그래프의 행동을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판가름 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빨간 글씨로 제가 썼죠? 빨간 글씨로. 이 모든 행위가 후속 조치인데 성공의 확률을 좌우한다고요. 빨간 글씨로 적었죠, 제가? 네. 후속 조치의 여부가 성공 확률을 좌우한다. 7번째 스폰서 상담.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네. 스폰서와 함께 사업을 점검을 하는데요.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혹시 스폰서하고 매일 말씀을 나누고 계신가요? 매일 사업에 관련해서 말씀 나누고 계세요? 명단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세요? 내 라인 짜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파트너의 호전 반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때로는 이럴 수 있죠. 뭐 맨날 얘기를 해. 나 하고 할 얘기 없는데? 스폰서랑 수다라도 떠세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해서 드려서 죄송스럽긴 한데, 예, 스폰서 붙잡고 수다라도 떠셔야 됩니다. 매일, 매일. 그리고, 예. 근데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어느 분들 이제 스폰서 파트너 하기 이제 막 같이 시작했어. 근데 이제 스폰서란 이유로 스폰서 때 물어봤더니 그럴 거 아니에요. 야, 내가 너랑 같이 시작했는데 내가 너한테 뭘 알려줄 게 있겠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당연히 같이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누구를 찾아간다? 그냥 스폰서가 아니고 뛰는 상위 스폰서, 뛰는 상위 스폰서, 뛰는 상위 스폰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뛰는 상위 스폰서가 있는데 그 위에 막 그룹자 그 위에 대표한테 막바로 쫓아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거는 예의에 어긋난 일입니다. 네, 뛰는 스폰서님한테 허락을 받고 그 위에 스폰서님과 말씀을 나누는 게 좋은 거지.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그냥 내 직대고문데 뭐 어때? 이게 아니에요. 다 지켜야 할 예의가 있고 암묵적인 룰이란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그런 것들은 잘 예의를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중요한 얘기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거를 뉴스키 때도 너무 많이 봐왔어요. 부정 험담하면은요 스폰서 상담을 하거나 또는 뭐 형제라니끼리 만나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뭐 아무튼 뭐 PM에서 만나서 얘기를 했든 부정적인 얘기 험담 늘어놓으시면 여러분들 그날 그 이후로 여러분들 그룹 날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쎄빠지게 그룹 만들어 놨는데 부정 험담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룹 날아간다니까요. 그룹 날아간다고요. 다시 강조드릴게요. 부정과 험담 하시면은요 그룹 날아갑니다. 그리고 그 그룹만 날아가면 다행이게요. 형제 라인 다 끌고 나가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 부정 험담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근데 이런 분들 계세요. 아무튼 같이 있는데 상대방이 이제 부정 험담하기 시작해. 그렇다고 제가 서로 인간관계를 쌓으려고 하는데 그분한테 이제 물론 친하면 야 하지 마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지 못할 수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네, 동조하지 말고 그냥 뭐 얼렁뚱땅 어설프게 그런 식의 대답이 필요하죠.
그런 되게 애매한 상황 있잖아요. 내가 막 하지 마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동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더 이상 진도 안 나갈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100번, 1000번, 10,000번, 10만 번, 100만 번 말씀을 드려도 지나치지 않아요. 부정 험담, PM 사업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무조건 끊어야 된다고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지막 복제입니다. 복제. 우리는 복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트워크의 마케팅의 기본이 뭐라고 했어요? 성공의 8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네트워크의 마케팅은 성공의 8단계예요, 기본은. PM의 기본이 그럼 뭐겠어요? 성공의 8단계라고요. 1번부터 7번까지를 잘 하시는 분들을 저는 뭐라고 부르느냐? 리더라고 불러요. 리더. 리더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1번부터 7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다 하고 계시는 분들을 저는 리더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런 리더들이 모이는 곳에 여러분들 들어가 계셔야 돼요. 그 속에서 그 리더가 하는 행동, 말을 배우셔야 된다고요. 그 리더가 줌에 있어요? 줌과 함께 이런 강의 들으시면 되고요. 그 리더가 어느 센터에 있어요? 그 리더와 함께 계셔야 됩니다. 그 무리 속에 함께 계셔야 된다고. 근데 그분만 리더 취급을 할 게 아니고요. 내가 1번부터 7번까지 다 할 수 있는 리더가 돼야 된다는 거죠. 시스템을 활용해서 복제하는 게 가장 좋은 복제가 일어납니다. 시스템을 활용해서 1대1도 좋지만 시스템을 활용해서 복제하는 게 가장 제일 좋은 효율을 나타내고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자의 생각과 행동을 따라하게끔 여러분들 안내를 해주시고요. 리더니까 당연히 모범을 보이셔야겠죠. 모범을 보이셔야 복제가 일어나죠. 그리고 그 모습이 복제가 돼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 여러분들께서 1번부터 7번까지 계속 여러분들께서 배웠던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복제를 시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시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처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그 강의 무대에 여러분들이 아니면 여러분들의 파트너분들이 저처럼 수많은 외부 강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무대에 서게끔 만들어 보셔야 돼요. 남을 가르쳤을 때 가장 빨리 배워요. 남을 가르쳤을 때 가장 빨리 배웁니다. 1번부터 7번까지를 잘해야, 특히 8번까지 잘해야 원본이 선명할 거 아니에요. 쌩쌩하고. 이 상태를 복사를 해야지 막 흐릿흐릿한데 복사를 하게 되면 답답한 결과물만 나와요. 답답한 결과물. 자, 제가 리더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제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거울을 보고 있지만 왼쪽은 나고 오른쪽은 파트너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른쪽에 파트너는 나다. 그러면 자,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현재의 모습은 이 파트너에게 복제돼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말,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 설명,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보상 설명,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제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PM에 대한 확신, 이거 지금의 여러분들의 모습이 복제가 되어도 정말 좋습니까? 무섭지 않으세요? 진짜 무섭지 않으신가요? 다시 강조드리는데 나는 리더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는 리더인가? 1번부터 8번까지를 다 하고 계신가? 자, 오늘 준비한 강의는 제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마무리 해볼게요. 네트워크 마케팅, PM의 기본은 성공의 8단계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강의가 끝나면은 여러분들 까먹으실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아까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 있다니까. 여러분들 강의 끝나면 50%가 날아가 버려요. 20분 지나면. 다 까먹으실 거예요, 다. 근데 내 그룹은 위대해지고 싶고, 나도 위대해지고 있고, 내 그룹이 위대해지고 싶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복습하셔야죠. 백부터 비팅 하셔야죠. 네, 그리고 이런 것들 자료를 만들어 놓으셔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파트너한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네, 계속 복제하는 여러분들을 계속 갈고 닦고, 갈고 닦고, 갈고 닦고, 까먹지 않고 다시 복습하고, 까먹지 않고 다시 복습하고,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제가 티업과 애프터 미팅을 그렇게 강조해서 제가 이해옥 그룹장님과 이천회 사님 때 그렇게 제가 막 침을 튀겨가면서 그날 송탄에 오셨을 때 설명을 드렸던 거가 너무 중요하니까. 근데 저는 그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1번부터 8번까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초반에 뭐라고 했어요? 이거를 다 알고 사업을 뛰는 사람과 이거를 모르고 뛰는 사람들의 사업 결정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하늘과 땅 차이라고. 아시겠죠? 여러분들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1번부터 8번까지 이제부터 다 하겠다. 약속하실 수 있겠어요? 악마가 사람을 망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악마가 사람을 망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을 망치게 하는 방법. 그 인간으로 하여금 철저한 계획을 세우게 해요. 철저한 계획. 그리고 나서 내일부터 실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인간을 망치게 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에요. 네, 오늘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